지난 15일 오후 2시 명동의 번화가. 발 디딜 틈 없는 인파 속 쇼핑백을 든 일본인들이 분주한 거리를 오갑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 하지만 밤이 되면 쇼핑 1번지 명동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형형색색의 전단지가 이곳저곳 눈에 띕니다. 업소 주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밤마다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성매매 특구라는 오명을 쓰게 된 대한민국 제1관광특구 명동. 지금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들른다는 명동입니다. 유동인구만 하루 평균 150만이 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특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이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주선해온 조직원 수십 명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맥에서 성매매로 얼룩진 관광한국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지난 5일 명동산악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벽으로 위장돼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업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커튼을 걷고 들어가자 침대가 보입니다. 이곳저곳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가운. 이날 15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을 업소로 데려온 사람은 호객꾼 30명으로 구성된 명동산악회였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들이 처음 적발한 겁니다. 최초로 우리 저희들이 이 알선 조직을 처음 적발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사를 해서 이렇게 조직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놀라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명동산악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명동산악회 조직이 결성된 건 지금으로부터 17개월 전. 명동산악회 회장 58살 김모 씨는 지난 2000년부터 명동 일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속칭 삐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호객꾼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재작년 8월 호객꾼 30명을 모아 명동산악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호객꾼들과의 마찰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까지 준비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습니다. 자기 손님들 가로채면은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삐끼들 간에 싸움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조직을 하고 여기는 우리끼리만 하자. 또 싸움이 되면은 혹시 뭐 알력 다툼으로 이제 사건이 나면 변호사도 우리 협의해서 좀. 예. 이들은 어떻게 일본인 관광객을 현혹했을까요? 4-5명이 한 계조로 다니면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접근. 가격 흥정이 끝나면 이들을 성매매 업소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난 뒤에는 다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은밀한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무려 25억 원. 성매매 비용 25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소개비로 챙겼습니다. 실제 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일본인 학생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일본인 학생과 취재진이 외국인이 많이 찾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본 결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매매 전단지. 남자 화장실 벽은 아예 성매매 광고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성매매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 정도로 컸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번에는 명동의 한 중저가 호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가씨가 있냐고 묻자 곧바로 호텔 이름은 댑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취재진에게 빨간 점퍼를 입은 남성이 따라붙습니다. 아가씨 좋은 아가씨 있는데 마사지. 셰프란도와 원나20代で20代で可愛い可愛いですよ。20代選べるでもう高2、7に選べる。あ、選べるんですか7人来て1人好きなの 비싸지. 얼마 정도? 내가 이제 직접 가게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 계산하면은 많이는 못 받아요 제가. 아 그래요? 상관하고 원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도 왜 이래? 이 남성을 10분 정도 따라간 뒤 도착한 곳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페페 마사지 업소. 호텔 주변을 서성이다 일본인 관광객이 보이면 말을 건네는 수법은 명동 산악회와 너무도 유사했습니다. 이 같은 묻지마 관광은 예전부터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섹스 욕구와 한가해 맞습니까? あ、はい。さあ、行ったこともありますし、ちょっと興味ありますね。で、結構知り合いの人とかも行ったことある人も多いですし、ネットで調べてなんか来る人も多いです。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일본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데이트 명동이라는 검색어를 치자 관련 사이트들 수십 개가 뜹니다.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을 골라 일본에서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이후 서울 시내의 집창촌이 주춤하는 사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의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날짜와 인원수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하고 싶은 시간대. 예약과 동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세 통. 총 3통의 메일에는 24시간 안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 왔어? 전화 왔어요. 누구니? Hello? Yeah, I get breaking late. 11 p.m. Gangnam Station Victoria today. 강남역에서 11시에 만나기로 한 거야? 네. 방식은 두 가지. 관광객이 묵는 숙소로 직접 오거나 특별히 원하는 곳이 없을 경우 장소를 직접 정해주기도 합니다. 일본인 관광객과 그를 가이드해주는 한국인 친구로 위장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종업원들이 일렬로 친절한 인사를 건넵니다. 일본인 취향에 맞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눈길을 끄는데요. 언뜻 보기에 고급 호텔로 보이는 업소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예약 당시 선택했던 스타일의 여성들이 줄지어 입장해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소예요. 여기에요. 인사가 있어요. 인사? 아. 근데 밑에 입 서비스.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가 창피하면 저기 가서. 업소의 여성과 술도 마시고 성관계도 가질 수 있다는 이곳. 여느 룸살롱과 다를 바 없이 음주 가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각자의 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뜸한데 그래도 많이 다니긴 다니죠. 많이 올 때는 많이 올 때는 100명 정도. 단체선이 많아. 비용은 적게는 4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일본 관광객은 한국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VIP 대접을 받습니다. 동대문 근처에서 만난 한 관광버스 기사는 이처럼 치욕스러운 기생관광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혀를 찹니다. 손님들이 그걸 요구를 하면은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서 아마 시수소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돈을 얼마 계산을 하고 일본인한테는 일본 돈을 받는 겁니다. 그 일본 돈은 뭐 10만엔, 20만엔, 30만엔 또 받는 경우도 내가 봤습니다. 그게 숨어서 지금 우리 서울 시내 숨어가지고 하는 건수가 하루에 수백 건 된다고 봐야 돼요. 걔네들은 그런 가이드. 인물관을 할 줄 아니까 걔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이드들. 네.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입니다. 그거는. 버스 기사 가운데 한 명이 보여줄 것이 있다며 버스 안으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9시까지) 또 태우러 가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으시고. 예. 이거를 주워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길거리에 밟고 다니는 걸 왜 주워와가 나를 괴롭히냐고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이게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 바로 이거를 최대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저한테 이게 한국에 토 없었다냐고 알선해 줄 수 예, 있냐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업자는 관광객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뻗쳐 있었습니다.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탑승한 뒤 말을 붙여봤습니다. 혹시 그 외국 손님 뭐 일본인들 태워가지고 혹시 거기까지 데려다 주신 적 있으세요? 몇 번 있죠? 소개시켜주고 이제 거기 결제를 하면은 근데 돈이 거기 이제 업주가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소개비 쪽으로 1인당 뭐 10,000원씩 그렇게 주더라고요. 데리고 오면 네, 데리고 와서 이제 결제까지 끝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빠져들면 일을 못해요. 일부 택시기사 가운데는 아예 집중적으로 브로커일을 겸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발길이 예전만 못한 미아리 집창촌도 일본인 손님을 가장 반긴다고 합니다. 한때 500군데에 육박하던 업소가 지금은 100개 미만으로 줄어 한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분 손님 이거 들어오셨거든요. 일찍 가세요? 1시에서 4시. 12시에서 한 3, 4시까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일본인의 취향에 맞춰 이들만 전문적으로 받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뭐 했다고? 노래방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한 번씩 거쳐가는 곳이에요. 일본 애들은 특이하게 좀 울타리가 작은 애들을 좋아해요. 일본 사람만 받는다. 왜? 중국, 필리핀 뭐 이런 거 받는 데는 또 따로 있어. 그러면 완전 일본 사람들만 앞에 받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는 거네. 그렇죠. 여기 옛날에 이렇게 방이 크지는 않았어요. 조그맣어요. 그 안에 또 방이 있고 방이 있어요. 내가 스타일 이번에 또 조금 이런 수준은 비싸는데 방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성이든 어쩔 수 없으니까 단속 외우면 훈련시키죠. 이렇듯 일본인 관광객과 성매매 여성의 만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전문 호객꾼 외에도 여행 가이드와 호텔 종업원, 운전기사까지 브로커의 양태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우선 얼굴이 알려질 염려가 없고 경찰 단속도 쉽지 않은 반면 돈은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성서비스 산업이 노출되어 있고 개방화되어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또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로는 엔화가 굉장히 높아져서 크게 일 안 하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2010년에 100엔당 1,200원 안팎이던 환율이 현재 1,400원까지 치솟은 상황. 거기에 한류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70년대와 같은 기생관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약한 처벌 수준도 성매매를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과 일본인 관광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낸 뒤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뿐인 셈입니다. 소위 이제 삐끼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옆에서 보는 것 자체가 관광에 있어서는 좋은 경험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현상 자체가 관광의 어떤 격이나 또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단속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찾아가본 명동. 외국인 관광객으로 오늘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샀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일본인 관광객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며 한국에 대해 갖는 마지막 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여행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서울 전역의 무수한 성매매 업소를 꼽았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관광 자원이 불야성 퇴폐 업소에 구축당하고 있는 현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는 한국. 규모의 발전에만 도취된 채 안으로 썩어들고 있는 관광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요?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